안녕하세요. 오디아 소리미술관입니다. 여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가 있습니다. 올해의 작가상은 지금 우리 시대를 예술로 기록하는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의 작가상 2023과 올해의 작가상 2024 전시를 한데 모아 각 한 해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예술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공통점이 이어지고 또 어떤 차별점이 새롭게 등장했을까요? 2023년 전시부터 만나보세요. 올해를 밝게 빛낸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3년 10월 20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4분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갈라포라스 김, 전소정, 이강승, 권병준 작가님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요한 연례 전시입니다. 관람료는 2,000원이며 월, 화, 목, 금,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전시실 안에서 작품들의 설명을 들어볼 수 있으니 원하는 분들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갈라포라스 김 작가님의 작품부터 보러 가보실까요? 갈라포라스 김은 미국 LA와 런던을 옮겨 다니며 활동하는 글로벌한 작가입니다. 문명과 관련된 유물, 유해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작품을 통해 고대와 현대를 잇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갈라포라스 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제2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오는 한 작품, 어딘가 꺼림칙함이 느껴지는데요. 마치 곰팡이가 픽이라도 한 듯 얼룩덜룩한 자국이 가득한 포대가 넓게 펼쳐진 채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가 상상치 못한 문구를 발견합니다. 설마 했던 곰팡이가 맞았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만기의 순간 나타난 영원한 흔적입니다. 영국 박물관의 수장고에서 발견된 곰팡이 포자인데요. 작가는 이것이 미술관에 전시됨으로써 특정한 체제 안에서 존재의 가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포대 위에 피어있는 곰팡이의 모습이 달라져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니 고개를 뒤로 젖혀 우러러볼 정도로 높은 천장에 검은색 큰 천이 펼쳐진 채 매달려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떤 의도인지 알아채기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이때 작품의 왼쪽 벽면에서 제습기 한 대를 발견합니다. 설명을 읽기 전까지는 작품과 연관있을 거라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았는데요. 이 제습기 또한 작품의 일부였습니다. 제습기가 모아둔 습기를 파이프가 검은 천을 통과시켜 바닥으로 물을 떨어뜨립니다.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신호예보입니다. 앞서 본 작품과 지금의 작품 모두 신선한 자극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물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전소정 작가의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전소정 작가는 영상, 음향,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한 번 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만큼 심오하고 복잡하다는 점이 오히려 큰 매력입니다. 전시장을 들어서니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스토리지, 무릎, 심장, 눈, 얼굴, 골반이라는 작품이 눈에 띄었는데요. 한껏 일그러져 형태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물병, 지구본들이 연달아 나열되어 있습니다.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 한 품에 안길 정도의 크기로 말이죠. 알고 보니 투명한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폐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아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처럼 느껴지는데요. 마치 커다란 얼음 조각 안에 푸른색 보석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소비 만능의 끝에 일어나는 환경 재앙을 고혹적으로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작품만큼 숨어있는 의미 또한 멋진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강승 작가의 공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우리를 돌보는 이들을 보살피게 될까? 라는 금빛의 큼직한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강승 작가는 돌보다 라는 행위를 전시의 테마로 선보입니다. 작가는 돌봄의 의미의 단순한 호의를 넘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퀴어의 역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의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입구에 걸려있는 문구기도 했던 누가 우리를 돌보는 이들을 보살피게 될까?입니다. 삼배의 순금으로 된 실을 수놓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누가 우리를 돌보는 이들을 보살피게 될까? 라는 문구가 미국의 수어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박혀 있습니다. 총 27개의 손동작이 일렬로 그려진 삼배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액자 속에 걸려 있습니다. 수어는 삼배의 정중앙에 마치 자로 잰 듯 똑같은 크기와 길이로 일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칠거칠 투박해 보이는 삼배 덕분에 수어의 곡선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느낌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는 이들을 보살피게 될까?는 미국의 시인 파멜라 스니드가 쓴 시의 한 문장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여 작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실이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삼배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수고스럽게 한 작품을 완성시킴으로써 퀴어의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돌봄의 수고에 찬사를 보내는 마음이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네요. 작가가 작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완성시켰을지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었던 따뜻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가는 권병준 작가입니다. 권병준 작가는 소리를 매개로 공동체의 연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앞서 보았던 다른 전시장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로봇 설치물이 세워져 있으며 천장에는 장식품이 하나도 없는 마치 금속으로 만들어진 드림캐쳐처럼 생긴 모빌이 매달려 있습니다. 설치물을 보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얀 조명만 사용해 전시장이 만들어내는 생기 잃은 신비로움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바닥에 세워진 설치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일자형 막대기 위로 4개의 사다리 로봇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로봇입니다. 사다리의 본래 용도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사다리의 본래 용도를 무시한 채 수평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느리게 말이죠. 한마디로 이 로봇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것이 바로 작가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인간과 가장 반대되는 느낌의 로봇에게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작가는 제시합니다. 앞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사다리 로봇 외에도 앉았다 일어나는 로봇, 그리고 명상하는 로봇도 보입니다. 작가는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로봇 대신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로봇을 전시하여 잉여 인력으로 구분되는 실직한 노동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비인간적인 로봇을 통해 인간적인 공감을 자아내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된 4작가의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4작가 모두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를 여러 해에 걸쳐 집요하게 고찰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났던 전시였습니다. 누군가는 문명을, 누군가는 자연을, 누군가는 소수 공동체를, 또 누군가는 공동체의 연대를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였으나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애정을 매 작품에서 엿볼 수 있었기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기 좋은 전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와 함께 23년을 마무리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김윤서, 목소리의 신예지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작가상 2024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찬 바람에 코끝이 아릿해지는 시린 겨울입니다. 2024년도 이제 저 멀리 지나갔네요. 이맘때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은 항상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전시를 진행합니다. 올해의 작가상은 2012년 시작된 한국 작가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 4인 혹은 팀을 선정해 후원하고 전시에서 작업을 선보일 기회를 주죠. 오디아에서도 1년 전에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를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작품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을 잔뜩 안은 채 올해의 작가상 2024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시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올해의 작가는 조각의 문법을 잘 활용하는 작가로 알려진 윤지영 작가입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파격적인 전시물이 천장에 걸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은 전시장의 높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기도 전에 그물망의 모양이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물망이 인간 혹은 동물의 내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장의 생생한 묘사가 주는 불쾌감 때문에 잠시 전시장에 들어서는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듭니다. 작품의 제목도 작품만큼이나 독특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내장을 꺼내 그물을 짓던 때가 있었다. 이 긴 문장이 바로 작품의 제목입니다. 시야에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그물망만큼이나 긴 제목을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 재질로 길고 굵직하게 뽑은 내장 같은 구조물은 나름 정교하고 규칙적으로 큰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끈과 끈 사이의 매듭은 아주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망처럼 촘촘하지는 않지만 관객의 시선을 잡아두기에는 충분한 생김새입니다. 진짜 내장처럼 보이기 위해 붉은색 물감을 군데군데 섬세하게 묻혔고 실리콘을 유광으로 마감해 반들반들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살아서 꿈틀댈 것 같은 생명력마저 느껴질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윤지영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춰져 있는 내면을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몸속에 있어야 할 내장을 그물의 형태로 만들어 일부러 드러내면서 작가는 관객에게 이제부터 누군가의 내면을 깊숙이 보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관객들은 길게 펼쳐져 있는 그물망을 손으로 조심스레 걷어내거나 양옆의 틈으로 피하면서 전시장으로 들어섭니다. 누군가의 본심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던 작품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윤지영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은 레다와 백조입니다. 조각으로 유명한 작가답게 이 작품 역시 조각상입니다. 전시장의 어두운 구석에 전시되어 자칫하면 못 보고 지나칠 뻔했던 작품입니다. 잘린 손목이 기다란 백조의 목을 손가락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백조의 목 또한 손목과 마찬가지로 잘려 있습니다. 백조의 목을 쥐고 있는 손은 수종 구슬처럼 투명하게 속이 비치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조는 불투명한 하얀색 조각입니다. 백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털의 질감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손으로 우둘투둘한 부분을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레다와 백조는 그리스 로마 신화송 이야기로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 레다라는 여인을 겁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미술사에서 레다와 백조 이야기를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방식으로 소비해 왔음을 비판합니다. 조각 속 투명한 손은 결백한 레다의 손이며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는 몸에서 목이 뽑혀진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습니다. 레다의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목을 쥐고 있는 힘이 느껴집니다. 제우스의 목을 레다의 손에 쥐어주며 피해자인 여성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모습을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작품에 담긴 의미가 잘 느껴지는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윤지영 작가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전시실을 거쳐서 양정욱 작가의 전시실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양정욱 작가만의 아우라가 풍겨져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윤지영 작가의 조각은 심장을 뛰게 한다면 양정욱 작가의 조각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그리고 작은 폭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각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온갖 나무 판자며 실이며 천이며 금속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조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온갖 부품들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성을 연상케 합니다. 대신 이 성은 아주 조용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부품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지만 확실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작가가 쓴 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정욱 작가의 전시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서로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작품을 가운데에 두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둘러싸고 있는데 벤치 위에는 작가가 쓴 시집이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시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작아지고 작아지다 사라진다.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그렇게 자주 사라진다. 사랑할 때는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슬퍼할 때는 모든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며 두려워할 때는 모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 서로 아껴주는 마음에 적혀있는 시구입니다. 벤치에 앉아 시를 읽은 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작품을 멍하니 들여다보면
복잡하고 잡다한 것들로 마구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작품이 점점 다르게 보입니다. 크기는 성인 관람객 기준으로 선체로 관람하면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작품의 한가운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액자입니다. 액자에는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붓으로 멋들어지게 써져 있습니다. 액자를 중심으로 서로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동그란 나무 조각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얇은 나무 판자들을 섬세히 이어 만든 모양새입니다. 작품의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동그란 틀을 중심으로 얇은 나무 판자들이 빙빙 둘러져 있습니다. 가느다란 나무 판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촘촘히 연결된 모습이 꼭 설탕 공예가가 녹인 설탕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둥근 틀을 만들고 있는 나무 판자 사이를 들여다보니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직선의 나무 판자들도 있습니다. 이 나무 판자들은 좀 더 두께가 두껍고 불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판자 사이사이에는 따뜻한 빛을 내는 전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조각품과 연결되어 공중에 띄워져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심해 공간을 밝히는 심해어의 발광기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재료로 꽉 찬 작품은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어디선가 기분 좋은 소리가 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작품의 양쪽 끝에 그릇과 방망이가 있습니다. 작품에 달린 방망이가 바닥에 놓여진 흰색 그릇을 규칙적으로 찌으면서 맑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쪽 그릇이 소리를 내면 반대편 그릇이 소리를 내며 화답합니다. 붙어있는 두 조각품이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몽환적이었던 양정욱 작가의 전시실을 벗어나 전시의 마지막 작가인 제인진 카이젠 작가의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제인진 카이젠은 앞선 두 작가의 작품과 전혀 다른 종류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실은 총 7개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두 스크린을 중심으로 나머지 5개의 스크린이 나선형을 그리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스크린 배치는 관객이 영상에 압도당해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제인진 카이젠 작가는 제주바다의 모습을 담은 이어도 바다 너머 섬 연작을 전시합니다. 총 7개의 연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상 작품입니다. 차례대로 역사의 아픔을 달래주는 잠수부의 춤과 노래, 섬을 파괴하는 힘에 맞서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몸부림, 제주 해녀와 아이들의 모습, 바닷속 생물들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땅속 깊이 새겨진 용암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의 작품 모두 선명한 색채를 활용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심해가 주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동시에 무한한 생명을 포용하는 생동감을 넘치게 전달합니다. 7개 영상 모두 기다란 흰 천이 핵심 소재로 등장해 영상 속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기저귀부터 흰 천을 매만지고 묶었다가 푸는 제주 할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 천으로 관을 짜는 모습까지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흰 천을 활용해 풀어냅니다. 영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다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인물의 표정이었습니다. 인물의 표정을 카메라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주는데 바다 안에서 소리를 질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누구에게라도 닿기를 바라는 듯 온 얼굴의 근육을 다 사용하며 소리를 지르는 간절한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졌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특히 제주 4.3 사건을 상기시키는 작품이었습니다. 올해의 작가상 2024 전시에서는 총 4명의 작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듣는 것들을 작품으로 녹여냅니다. 어떤 작가는 조각을 이용하여
내면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어떤 작가는 가상현실로 기억 속 공간을 재현해내고 또 어떤 작가는 일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움직이는 조각으로 표현합니다. 제주도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아픔을 영상을 통해 시적으로 담아낸 작가도 있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작품의 스타일은 내 작가가 너무나도 달랐지만 어쩌면 예술을 하게 된 동기는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과 탐구로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많으니 2024년을 정산하는 마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목소리의 김재동, 최순심, 성시현, 김성욱이었습니다.